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음소거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나톡스 뉴로하모니 프로그램 중에서 뇌파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들으실 분들 대상은 신규 구매자분들 대상이고요. 한세 가지 패턴입니다. 예, 파나톡스 뇌파 프로그램과 타사 뇌파 프로그램의 차이점, 그리고 뉴로스펙 오늘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BQ2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측정기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측정기를 비교할 때 여러분 어떤 걸 비교하십니까? 겉모습, 뭐 UI, 디자인, 네, 그런 것보다 그것도 더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양이겠죠.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화장품을 선택할 때 어떤 물질, 어떤 영양소, 어떤 것이 더 함유되어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뇌파 측정 프로그램 볼 때 요 세 가지 네,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세 가지는 사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뇌파 측정기를 먼저 볼 때 어떤 걸 봐야 하느냐? 사양을 봐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사양을 봐야 돼요. 배터리 아셨죠? 충전인데 왜 이거 교육 좀 네. 들어야 된다. 세 가지 먼저 볼 텐데 첫 번째가 내부 잡음 크기, 예, 노이즈. 네. 그다음 샘플링 분해능. 네. 세 번째가 통과 대역입니다. 그래서 뇌 신호 처리 및 뉴로피드백 정밀도의 체급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지표 세 가지. 예, 얼마나 노이즈를 없애느냐, 네, 잡음을 극소화하느냐, 그다음 샘플링 분해 능력, 미세한 원 신호를 왜곡 없이 필터링하느냐, 그다음 1에서 50 미세 전기 신호를 얼마 정도 통과시키느냐, 이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타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내부 잡음입니다. 내부 잡음. 네. 저희가 8 나노볼트. 네. 타사가 600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뉴로 하모니 같은 경우에 먼지 한 점 없는 고요한 방에서 정밀 수집이 가능하다. 배경 잡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미세한 뇌파의 진동 변화를 극도로 깨끗하게 흡수합니다. 그 다음 화사입니다. 예, 600이 나오죠. 모래바람과 배경잠이 섞인 불안정한 수집 상태입니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 75배, 예, 75배의 잡음 처리 상태가 됩니다. 네. 자체 유입 노이즈 수준이 높아서 파장이 미세한 고급 고차원 뇌파 정보의 유실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혹시나 타사 제품을 쓰고 계시다면 요 내부 잡음 사양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샘플링 분해 능입니다. 디지털 복원, 네, 복잡도 차이인데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 예, 15 정도 되는데 뉴로하모니는 24가 되죠. 요 단계가 뉴로하모니 같은 경우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단위라면 타사는 3만 단위가 돼서 총 차이가 512배 더 촘촘한 디지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원본 신호를 아무리 잘 받아도 컴퓨터가 이해하는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촘촘하지 못하면 데이터 가치가 상실됩니다. 보내는 비트가 낮을수록 완만한 인간의 아날로그 뇌파 파형을 흉내낼 때 거친 계단 현상이 짚어집니다. 파나톡스는 초정밀 24비트 칩셋을 사용해서 원본 아날로그 파형을 끊김없이 부드러운 형태로 완벽히 재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정밀, 무손실, 효고화질의 수집, 극미세 뇌파 궤적을 미세 나노 전압 단위까지 그대로 디지털상에 완벽 복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히 요 15비트 정도, 15비트 정도를 사용하신다 하시면 예, 정확한 디지털 변환이다. 그래서 정밀 데이터로는 부적합하다. 세 번째입니다. 통과 대역입니다. 통과 대역. 뇌파를 델타에서 감마파까지 해서 헤르츠로 저희가 나눠놨죠. 델타파가 0.5에서 4, 세타파가 4에서 8, 알파파가 파에서 한 12, 13, 베타 13, 30, 감마 30, 50인데 저희는 0.5에서 50까지 전부 뇌파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네, 타사 같은 경우에는 1, 2, 3Hz를 거의 1Hz를 분석을 하지 못하고 손실된 상태에서 네, 이거를 특정하고 있고 30에서 50까지인데 43 이상의 고주파는 손실되고 있다. 음마파도 거의 반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요 홍과 대역이 뇌파의 전체 영역을 포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델타와 감마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정확하게 뇌파 측정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를 것인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즉 잡음을 얼마나 없앨 수 있느냐. 두 번째, 디지털로 얼마나 초정밀하게 컴퓨터상에 나타낼 수 있느냐. 그 다음, 뇌파 전체를 잡아낼 수 있는가. 그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측정은 제가 2분 20초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1분을 측정하고 있죠. 1분 측정과 2분 측정의 차이. 파라톡스에서는 2분 20초, 개안, 폐안, 개안에 일부러 뇌를 움직이게 해봅니다. 첫 번째 개안 40초 때는 어떻게 현실 대응하는가, 외부 자극 처리 능력이나 전두엽 실행 기능, 스트레스 대응 방식을 보면서 어떻게 현실에서 버티고 있는가 40초를 본 다음에 60초 눈을 감습니다. 폐안이죠. 이런 현실 상태에서 눈을 딱 감게 되면 감각이 이제 차단이 되면서 알파파가 생성이 됩니다. 요 알파파가 얼마나 생성되는지 요 차이를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눈을 감으니까 뇌가 이완, 회복하는지 그다음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의 알파파 소실을 보면서 수면, 피로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뇌가 스스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세 번째, 다시 눈을 뜹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죠. 회복 후에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가? 제 집중 능력, 제 주의 능력, 변환 속도, 빠르게 주의력과 집중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다음, 감정의 주의 통제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분 20초 측정의 1차 계한, 해안, 2차 계한 뇌파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만 정말 뇌의 동적인 능력, 작동 능력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1분 측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1분 눈 뜨고 측정하는 데가 있고 눈 뜨고 감고만 측정하는 데가 있는데 측정의 뇌의 변화도는 볼 수가 없다.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의 독보적 4대 지표 하면은 일초 율동을 확립한다. 개안과 폐안 상태에서 왜곡 없는 개인의 본래 뇌파를 획득하고 또 저희가 자기주절 검사 저희 BQ2에서 하고 있습니다. 3분 휴식 주의 집중력 뉴로피드백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주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죠.
세 번째, 뉴로스펙 소프트웨어. 실시간 뇌파 측정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태의 뇌파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1분, 2분, 3분, 어쩌면 뭐 10분, 100분도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의료기기로 정식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타사와의 차이점이라면 타사는 1분 측정하고 있고, 예, 눈을 감거나 뜨지 않는, 그러면서 알파파 소실률이라든가, 예, 뇌의 회복 능력, 그다음에 자기주를 검사의 부재로 이 사람이 현재 피드백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가 없고, 그러면서 훈련의 신뢰성이 부족함으로써 제대로 된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분석하면서 좀 놀라운 게 있었는데, 아까 타사에서 감마파를 43Hz에서 잡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43Hz 이상 고주파 손실, 여러분들 이 사양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파파를 거의 42부터 이제 손실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자운의 균형이라는 것을 로우 데이터 전체 시간을 봤을 때 로우 데이터와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금마파, 그러니까 우리 인간 뇌파의 전체를 봐야만 좌측 뇌와 우측 뇌의 균형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사는 어떠냐면 좌우뇌 불균형은 감마파의 차이를 통해서 좌우뇌파의 신경화적 균형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즉 좌우뇌 균형 상태를 요 감마파로만 보고 있는 현실. 네, 네, 저희는 말도 안 된다 보고 있죠. 좌우뇌 균형, 델타파, 세타, 이건 왜 안 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가족들과 부모님, 그리고 지인들, 뇌파 검사를 저희 사업을 한다면, 뇌파 측정기를 갖고 측정을 한다면 제대로 측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왜 이렇게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는 엄청나게 신중하게 고르는데, 뇌파 측정기는 뭐 그게 그거지 뭐 하지 마시고요. 사양 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딱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동등성 검사는 다 했습니다. 19채널과 저희가 2채널인데 2001년도에 91.6%가 같다는 동등성 검사를 했죠. 이 19채널이 세계에서 가장 최초 뇌파 추정을 만든 회사, 그라스 회사의 19채널입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죠. 2채널과 비교했을 때 1시간 측정한 거와 5분 측정한 것이 91.6%가 국가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검사를 했고요. 현재 의료기로 진단을 받고 급여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2채널로, 요 2채널은 의료기관이고요. 저희 일반 S20이죠. 그리고 현재 S26인데 일반 제품으로 측정했을 때 이분이 치매인지 중도인지 장애인지 네, 정상인지 정확도를 97% 진단하는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시간은 2분 20초, 뭐 5분 20초로 고가의 장비 없이 조기 진단 가능성을 제시했고,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치매 진단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SCI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타사와 저희 제품과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처음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뇌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이 뇌파를 유로스펙과 네, BQ에서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색깔은 네, 장난은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네, 지워지네요. 다행입니다. 네, 뇌파의 종류입니다. 아시는 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가 잠잘 때 상태가 네, 두 가지가 있죠. 꿈을 꿀 때와 꿈을 꾸지 않을 때. 그래서 델타파와 세타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눈을 잠에서 깨면 안정을 취하고 각성을 한 상태에서 주의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잠자는 뇌파는 두 개, 그 다음에 어, 기본 상태, 이 세 가지 상태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고베타파가 나오게 되고 정보가 결합됐을 때 또 감마파가 나오게 됩니다. 네, 하나씩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 델타파는 네, 깊은 수면 상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신생아 6개월 정도의 배경 뇌파고요. 정상인에게 발생했을 경우, 성인에게 발생됐을 경우 심각한 뇌 손상, 혼수 상태, 식물인간, 뇌출혈, 뇌병변, 외상성 뇌손상, 치매, 파킨슨 이렇게 나옵니다. 0에서 3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0에서 4, 요 가로축이 있죠? 요 0에서 4까지 여기 나온 게 델타 리듬이 되겠습니다. 델타파. 네, 이해되시죠? 0, 5, 10, 15, 20은 세기가 되겠죠.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그래서 저희가 뇌파 측정할 때 눈을 뜨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요 델타파는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네. 좀 이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10 이상, 10에서 15. 요때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고요. 15에서 20 넘어갈 때 더 심해지고요. 20을 넘게 되면 더 심각해지는 현상이 발견하죠.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눈 깜빡임이나 몸 흔들림 자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자파는 뇌파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 파동, 현재 파랑색이 좌뇌고 빨강색이 우뇌인데 요 델타 리듬 0에서 3, 요 리듬을 봤을 때 이 뇌파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요 빨강색, 파랑색이 뇌파인지 좌파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따가 어, 좌파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요게 좌파라면 몸을 움직인 겁니다. 몸을 움직인 거죠. 몸을 움직인 분들이 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 ADHD, 네, 이런 아이들 가만히 안 있죠.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파킨슨, 수전증 있는 분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몸떨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에서 15 정도면은 두통이나 이명, 편두통, 비염, 그다음에 몸으로 말하면 비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데 요 20을 넘게 되면은 심각하다. 정말 심각하다. 델타파가 너무 세다는 거죠. 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타파 보겠습니다. 세타파는 4에서 7.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4에서 8. 요 주황색 살색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년기, 노년기에서는 기억 형성에 자극과 반응하는데 명상할 때 나옵니다. 정상 성인에 나올 경우에는 정서 불안이나 운동 문제가 예상되고요. 각성시, 예, 이게 높게 나온다 했을 경우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 중독, 노화, 기억력 감퇴. 즉 별로 안 좋은 것들만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눈을 떴는데 이렇게 수면 뇌파가 나온다는 것은 뇌가 노화된다는 거죠. 어른들은 뇌가 노화된다는 거고 아이들은 발달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산만 과잉 행동은 아이들 같은 경우고 노화, 기억력 감퇴는 어른들 같은 경우죠. 즉 인지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인지. 델타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타파는 인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보는 구간, 즉, 요 다시 델타파는 한 10 이하에 나오면 괜찮습니다. 세타파는 내려가야 돼요. 예, 이따 알파파 설명해서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알파파입니다. 네, 알파파는 이제 눈을 뜬 상태에서 눈을 감았을 때 더 많이 나오는 거죠. 8, 9가 저 알파, 예, 10, 11이 고알파, 그리고 10, 11Hz, 특히 11Hz가 우리 뇌파 훈련의 최고의 훈련 목표가 되겠습니다. 악성 상태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 정상성인의 배경 뇌파라고 합니다. 알파 차단,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으면 시각적 정보가 딱 차단이 되면서 뇌의 활동이 예, 줄어들면서 안정이 되죠. 그랬을 때 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 때 강한 알파파가 개안 때 약해지는 현상. 네, 이게 알파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가 강해지고 눈을 뜨면 알파파가 약해지는 현상. 네, 눈을 감으면 시각적 정보가 차단이 돼서 안정이 된다. 그래서 알파파가 강해지고 눈을 뜨면 정보들이 막 다가오면서 들어오면서 이 안정감이 사라지고 내가 활성화되는 현상이죠. 그걸 알파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파 차단이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약해지고 눈을 뜨면 예, 알파파가 둔해지는 반대 현상인데 이런 분들이 수면 장애나 졸림, 수면 부족, 기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엽에서 좌뇌 알파파가 강하다 하면은 우울한 우울증적인 소견이 있고요. 우뇌가 강하다 하면은 감정적인 조절 문제, 우뇌, 좌뇌 왔다 갔다 한다면 이제 조울증적인 그래서 감정 조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청색 계열로 해서 8에서 12, 네, 8에서 12 구간 알파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구간하고 알파파 구간의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 세타 구간이고요. 여기가 알파 구간입니다. 그랬을 때 요 알파 구간, 8에서 12 구간이 더 세기가, 이거 세기 구간인데 세기가 높아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요 지점이 제일 높죠? 요 지점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8에서 9Hz 정도 예, 쭉 가니까 4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분은 8에서 9Hz 정도가 되겠고 세기는 4 정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예, 높게 나오고 있고 세죠. 여기 세타파 구간보다 알파파 구간이 높습니다. 이럴 때 기초 율동이 정확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M알파 보겠습니다. 10에서 15. SM알파는 12에서 15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주의를 기울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 상태를 보게 되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타 대 SM알파 비율이 2대 1이면 정상으로 봅니다. 세타파 대 SM알파의 비율이 2대 1 정도가 되면 정상 주의 상태로 보게 됩니다. 3대 1, 4대 1로 점점 세타파가 높아지면 세타파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세타파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 중독, 노화, 기억력 감퇴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다. 2대 1이 나와야 한다. 그다음 이제 베타파 보겠습니다. 네. 베타파는 이제 13에서 30인데요. 네. 각성 시에 뇌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 베타파, 고 베타파로 나누게 되고요. 저 베타파가 집중력, 고 베타파가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전두엽에서 좌뇌 저 베타파가 강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 너무 강하면 공격적이 되고요. 우측이 강하게 되면 긍정의 반대, 적극의 반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되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폐쇄적 이렇게 되죠.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도. 네, 정서가 마음 안에 있는 거라면 요 베타파는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내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 적극적인 태도냐, 소극적인 태도냐. 좌뇌면 이성 분석 논리, 그 다음에 표현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네, 말로 계속. 근데 비언어, 비언어는 우측에 돼 있죠. 그 다음에 감정이 우측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측보다는 우뇌가 더 강하게 되면은 비언어적이고 예술, 자기만의 세계로 가는 약간 소극적이면서 폐쇄적인 성이 나타나게 된다. 고베타파는 스트레스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뇌 리듬을 보시면 알파파 이게 페안 스펙트럼입니다. 페안 스펙트럼. 네. 눈을 감았을 때죠. 눈을 감으면 모든 뇌파는 전부 약해지고 요 알파 구간만 강해집니다. 예. 그리고 점점 낮아져야죠. 그래서 요 20에서 30 구간 요게 어, 고베타파 뭐라고 했습니까? 스트레스 뇌파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좌측 뇌가 올라가는지 우측 뇌가 올라가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좌측 뇌 스트레스라면 좌측이 갖고 있는 기능, 우측 뇌가 올라가고 있으면 우측 뇌가 갖고 있는 기능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브레인 맵인데요. 절대 세기, 상대 세기가 있는데 절대 세기는 그 뇌파의 막 뇌파의 그 뇌파만의 세기, 상대 세기는 100분위로 나눴을 때 어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죠. 그다음 요 노란색이 코입니다. 예, 코예요. 그다음에 좌측 우측 뇌파 세기가 나옵니다. 좌측 우측 뇌파 세기. 네.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파입니다. 차파. 그건 뇌파로 보지 않습니다. 눈 깜빡임, 몸 떨림, 땀. 여러분 뇌파 측정할 때 땀 닦고 해야 하고요. 근육 긴장, 네, 맥박, 이 악물기 편안하게 측정을 해야 합니다. 전극 불량할 때, 그다음에 연결 케이블 흔들릴 때,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신호가 안 잡힌다거나 델타, 베타파가 너무 길게 솟구친다거나 신호가 아예 안 잡힐 경우는 측정기에 문제가 있고요. 눈 깜빡임 뇌파는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 몸 떨림 뇌파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환경, 스마트폰 전자파. 한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다 넣고 측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쪽 뇌파가 엄청나게 이상한 뇌파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정전기도 그렇고요. 흔들림 뇌파. 그러면은 뇌파가 막 이렇게 빨강색들이 엄청 나오게 됩니다. 네. 뇌파 대역 주파수입니다. 나이에 따른. 네. 보시면은 제가 작파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 붉은 기둥 있잖아요. 붉은 기둥 이렇게 치솟았죠. 이게 이제 눈 깜빡임 뇌파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묻더라고요. 눈 깜빡임 뇌파는 뭐냐? 어떻게 살 수 있냐? 여러분이 뇌파 측정하면서 눈을 깜빡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파가 아니라 작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잘 보시면 파란색인데 여기 보시면 막 흩날려서 여기 막 하얗게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하얗게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눈 깜빡임은 요 빨강색 뒤에 델타 리듬만 델타파 쪽인데 빨갛게 치솟게 딱 올랐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건 없죠, 이렇게.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산맥처럼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되게 강하면서 그렇죠? 요 붉은 기둥보다 요 붉은 기둥이 상당히 강하면서 밑으로 하얗게 산맥처럼 내려온다. 이것은 몸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뇌파를 딱 보고 아, 이 아이는 뇌파만 보더라도 움직이고 있구나. 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다. 예, 얘는 눈을 깜빡이고 있다. 이 친구는 눈 깜빡임도 없이 예, 집중하고 있다. 네, 이게 볼 수가 있죠. 측정 준비 상태입니다. 네, 측정 전날 술, 과식,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할 때, 예, 이렇게 측정 준비를 하시고요. 측정 환경은 조용하고 편안하고 밀폐되어 있지 않고 쾌적하고 너무 덥지 춥지도 않고 습하거나 건조하지도 않고 진동소음이 없고 전열기구나 가정기구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뭐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 바로 앞에서 하시면 뇌파 엉망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 꼭 멀리 하셔야 하고요. 전기 통하는 거 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뭐 커피 드시고 찬물 드시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1시간 전에는 이왕이면 드시지 말고 하시고요. 그다음 약을 피지 말고라고 해서 아주 스트레스 상태에서 오셨는데 그냥 스트레스 내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약을 드시고 오시면 약을 드시고 있구나 하셔서 편안하게 내파 지정하게 하십시오. 네. 꼭 약을 드시지 말고 와라 하셔서 그분 상당히 힘들어하고 하시는데 아, 약을 드신다는 것은 그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훈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측정보다. 네. 이미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측정하면 된다고 하십시오. 네. 그래서 당연히 아픈 거 아니까 거기에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상담해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네. 편안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멀리 하고요. 예. 측정자 너무 가까이 서 있지 않고요. 신체 접촉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네. 책상을 막 흔들지 마시고요. 네. 대화하지 마시고 멀리서 네, 지켜보셔야 합니다.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측정 시간이 40초, 그다음에 60초, 40초입니다. 그래서 요 60초 구간 눈을 감을 때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리를 떠시는지 손가락을 움직이시는지 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뇌파에 나온 그래프가 좌파인지 네, 아니면 진짜 뇌파인지 델타파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순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뉴로스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뉴로스펙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뉴로스펙은 요 붉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습니다. 요 붉은색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120초, 뭐 200초, 300초, 400초 초 단위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요 검은색은 정해져 있습니다. 2분 20초로 정해져 있습니다. 눈을 뜨고 40초, 눈을 감고 60초, 다시 눈 뜨고 40초. 네. 그리고 누르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생년월일, 뭐 이름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네, 몸무게라든가 시간이 어, 없을 때 많은 사람을 측정해야 할 경우 뉴로스펙을 측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원시뇌파고요. 뒤에 좌뇌, 우뇌. 그다음에 여기 3D 스펙트럼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밴드별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좌뇌에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감마파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2분 20초 측정했을 경우 40초가 되면 땡 소리가 납니다. 땡 소리가 나면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에 100초가 되면 다시 눈을, 아니, 100초가 되면 다시 땡땡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눈을 뜨시면 돼요. DQ2에서는 눈을 감아라, 눈을 떠라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뉴로스펙에서는 그런 언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고 소리로만 땡, 땡땡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 빨강색 눌러도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아로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로마 하시는 분들은 요 시를 다 보시면서 20초에서 30초
어떤 아로마 향을 고객에게 맡게 할 건지, 그 다음 40초에서 50초는 어떤 향, 그 다음에 60초에서 70초는 어떤 향 해서 요 20초와 30초의 구간을 선택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초와 30초 구간만.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20초와 30초에 맡았던 향이 예를 들어서 페퍼민트다 하면 페퍼민트를 맡았던 그 시간을 딱 예, 구간을 정해서 분석을 누르면 요 밴드별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의 비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객이 이 향을 맡았을 때 어떤 뇌파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비교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요 뉴로스펙을 쓰고 있는 곳이 주로 이제 세 군데서 많이 씁니다. 네,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아로마 하시는 분들 많이 쓰고요. 두 번째, 응급의학과, 응급구조학과, 각 대학에 응급구조학과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 뉴로스펙을 응급 환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가 있죠. 이건 시간에 예, 얼마다 몇 초만 해야 한다 이게 없죠. 요 빨간색 버튼을 눌렀을 때는 네. 그리고 요 뉴로스펙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무료라는 거죠. 횟수에 제한이 없다. 평생 1000번을 찍어도 10,000번을 찍어도. 예를 들면은 저희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뇌파를 측정할 때마다 돈 얼마나 냅니까? 근데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은 평생 뇌 측정은 무료로 할 수 있다. 가장 장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측정했을 때 여기 뭐 분석이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분석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됐다고 보고 네. 네. 이거 두 장으로 출력이 됩니다. PDF 파일로 해서 여기 파일에서 파일을 누르고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범위를 선택해서 몇 40초에서 만약에 뭐 95초까지다. 오케이 누르면은 45초에서 95초까지가 선택이 되고 요 비율을 볼 수가 있고 네, 분석을 그래프를 보면은 네, 이렇게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은 네, 평면 보기, 전화별 색상 보기, 절대 쓰기, 상대 쓰기, 2D 스펙트럼 보기, 브레인 맵 보기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페이지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음, 밴드별 예, 실시간 뇌파 측정 프로그램에서 폐안의 브레인맵, 개안의 브레인맵. 그러니까 폐안은 40에서 60초고요. 요 개안은 1차 개안이 아닌 2차 개안을 얘기합니다. 100에서 140초. 그 다음 밴드별 비율 보기에서 개안과 폐안과 개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D 스펙트럼 그래프가 나오고 코헤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 3D 스펙트럼에서 총 5개. 이 5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D 스펙트럼 그래프라는 것은 기초 율동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초 율동. 제일 중요하죠. 기초 율동과 세기를 볼 수가 있고요. 코헤런스는 공시성 볼 수가 있고 밴드별 비율북에서 인지와 정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브레인맵을 통해서 예, 개안과 폐안의 차이를 통해서 수면 상태까지 볼 수가 있고 정서도 볼 수가 있고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계안뇌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두 번째하고 폐안뇌파하고 2차 계안뇌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안뇌파에서 보는 것은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가 나오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파파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눈 여기 삐죽하게 나왔죠? 이 삐죽하게 나온 게 눈 깜빡임입니다. 눈을 떴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에 없었던 하얀색이 산맥처럼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기초율도, 즉 폐안시의 알파파입니다. 이게 나와야 합니다. 폐안시 알파파. 우측내도 좌내 우내니까 우측내도 쭉 나오고 있죠. 이게 또 삐쭉거렸죠. 이것도 뭐냐? 이것도 몸떨림, 이제 눈이 깜빡인 거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밑에 나오는 게 알파파입니다. 그 알파파의 생성 능력, 뇌가 쉬고 있는지, 뇌가 쉬는 것은 뭡니까? 델타 세타파가 줄어드느냐, 없어지느냐,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스스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알파파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좌우 균형이 안정돼 있다. 문제 신호인 경우에는 알파파가 나오지 않고 베타파가 계속 밑에서 요 밑에 이런 분들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은 뇌 상태 눈을 뜨나 감으나 뭐 차이가 없고 엄청 심각한 몸떨림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타가 유지된다. 요 밑에 출렁거리고 있죠. 여기는 반듯하게 쭉 일자선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출렁거리죠. 베타, 서파 과다. 서파랑은 느린 뇌파, 델타 세타파가 뒤에 이 빨강색, 노란색 막 이거 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뒷부분에 이게 이제 서파입니다. 그래서 불면, 우울, 번아웃, 치매 위험의 핵심 지표 눈을 감았을 때 볼 수가 있고 2차 기한 뇌파 이쪽 부분입니다. 2차 기한 뇌파. 예. 눈을 가장 중요한데 왜 다시 눈을 뜨게 할까? 뇌의 전환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가? 외부 자극에 빠르게 재정을 하는가? 전두엽의 통제력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뇌파는 눈을 떴다 감았다 떠야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에는 알파파는 떨어지고요. 베타, 저베타가 안정적 회복하고 있고 좌우 균형 유지됩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높았다가 떨어지는지 이거 브레인맵에서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알파파가 계속 남아있고 멍함, 무기력이 되고 베타파가 폭증한다. 불안, 조조, 좌우 불균형. 그래서 네, 해안뇌파하고 2차 계안뇌파를 저희가 뉴로 스펙에서 이렇게 해안뇌파, 계안뇌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파파, 알파파가 두 개 있죠. 계안알파파, 해안알파파가 해안이 높아야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파파가 잘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로스펙의 장점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무료다. 네, 그리고 뭐 영업이나 많은 분들 측정할 때 횟수의 제한이 없다.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때만 딱 측정해서 그걸 딱 보여줄 수가 있다. 네, 첫 번째, 뇌파 유형 보겠습니다. 3D 스펙트럼. 네, 3D 스펙트럼은 요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파형인지를 보면서 건강한 뇌인지가 건강한 뇌인지 아닌지를 빨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정된 정상 뇌파 이쪽에 있고요. 네, 이쪽은 스트레스 뇌파가 되겠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 차이점 보이시죠? 예, 눈을 떴다 감았는데 더 뒤에 이 산처럼 델타 세타파가 더 강해지고
눈을 떴는데 뭐 이렇게 똑치 나오고 있고 이쪽 왼쪽은 눈을 감자마자 이렇게 산맥처럼 알파파가 쫙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정된 정상 뇌파, 스트레스 뇌파. 네. 그래서 3D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뇌파 데이터를 시간, 주파수, 진폭 세 가지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네. 시간, 이게 이제 가로가 시간, 네. 주파수, 네. 여기가 주파수, 네. 진폭, 진폭이 이제 이 저희가 되겠죠. 보시면은 네. 가로 10, 20, 30, 40, 50, 60 써 있는 게 시간. 그다음에 0, 4, 8, 12, 16, 20, 30이 주파수, 뇌파의 주파수 구간이고 10, 20, 30, 40, 50이 이게 진폭이 되겠습니다. 네. 단순한 2D 뇌파 정밀 분석이 특정 순간의 단면만 보여준다면 3D 스펙트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뇌파의 연속적 변화와 역동성을 관찰하는 게 핵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주파수 대역별, 피크와 주도적 뇌파, 어느 영역에 피크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가. 그래서 해안 때는 무슨 파? 알파파가 명확하게 우뚝 서야 한다. 그래서 해안 뇌파 40초에서 100초 구간에서 요 하얗게 나온 요게 잘 나오는지 알파파. 알파파가 안 나오면은 안정 뇌파기 때문에 알파파가 안정이 되고 있지 않다. 이걸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뇌파 안정도와 유지력. 네. 특정 뇌파의 영역 높이가 시간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정한 높이에 길고 매끄러운 능선이 유지돼야 한다.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 이상 뇌파, 잡음 노이즈 뇌파의 출현 형태, 돌발적 피크, 갑자기 튄다거나, 뭐 전기가 온다거나,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거대한 기둥, 뭐 근육이 몸이 움직인다든가 눈을 깜빡인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핸드폰이 울릴 경우 돌발적 피크가 막 나오게 됩니다. 서파의 과도한 윤기, 각성 상태여야 하는데 잠자는 뇌파 델타 세타가 상당히 강하다. 지금 이 뇌파죠. 네. 지금 깨어있는 상태인데 뒤에 이렇게 눈 깜빡임, 델타, 그 밑에 세타가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 해서 불안하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뇌가 피곤하다. 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태 변화 시의 반응성.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높아지고 눈을 뜨면 알파파가 억제되더라. 네, 주파수 간의 대칭성에서 좌뇌 우뇌가 똑같냐. 네,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배경뇌파라는 것은 델타파와 세타파가 없어야 합니다. 잠자는 뇌파가 없어야 하고 태안시 기초 율동만 나와야 하고 40초에서 60초 구간의 기초 율동.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기초 율동입니다. 네, 하얗게 나온 거. 네. 그다음 저베타, 고베타 나오지 않고 자네와 우네가 똑같아야 한다. 그다음 이제 기초 율동을 보겠습니다. 기초 율동이라는 것은 나이에 맞게 그 주파수가 나오느냐, 1초에 진동이 몇 번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살 때는 7헤르츠, 10살 때는 8헤르츠, 15살 때는 9헤르츠 이상이 나와야 하고 70세 이상도 8이 보통이지만 9헤르츠를 지켜야 하고 80세도 9헤르츠를 유지해야만 건강한 정신,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9를 유지해야 한다. 8이면은 경도 인지 장애 가고 있고 7이면 치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초율등이 좋다라는 것은 뇌가 최적화돼 있다. 집중력 잘 되고 머리가 맑고 감정 기복이 적고 안정적이고 수면이 좋고 학습 능력이 기억력이 우수하다. 보시면은
집중, 머리 맑다, 뭐 이런 말들은 인지죠, 인지. 예, 인지, 감정 기복, 정서, 수면, 인지, 정서, 수면의 질이 좋다. 학습 능력, 기억력수, 이것도 인지죠. 해서 인지, 정서 위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초율동 잡을 때 꼭 해야 할 일은,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타파, 첫 번째,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아야 한다. 예.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세기가 높아야 한다. 그렇죠? 이 알파파가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죠. 이 부분이니까 쭉 내려오니까 11에서 11Hz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다. 그래서 이 숫자만 먼저 보지 마시고 숫자부터 보는 거 아닙니다. 해안 스펙트럼 이거 보시고 해안 스펙트럼에서 세타파와 알파파의 뭐 세기를 확인한 후 알파파가 세다 하면은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세타파가 높다 하면은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없다. 알파파가 높아야만 기초율동이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11Hz고 세기는 쭉 가니까 4.13 대 4.20이고요. 네. 일단 기초율동만 일단 보겠습니다. 네. 기초율동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못 하시죠. 그래서 아까 힌트 준 거 인지와 정서, 인지, 정서, 인지와 정서가 으로 드러나면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인지에 문제가 생기고요. 정서에 문제가 생기고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행동에 문제가 생긴다.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스펙트럼 보시면은 우리 2D 스펙트럼에서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있다. 기초율동을 잡는 것은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아야 한다. 세타파는 4에서 7구간, 알파파는 8에서 10구간. 그랬을 때 알파파가 높아야 한다. 여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9Hz다. 그 다음에 세기까지 본다면 쭉 가면은 한 3에서 4 정도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분의 기초율동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사람의 기초율동은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델타파와 세타파가 너무 강해서 기초율동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지 좌뇌는 9Hz. 좋네요. 우뇌는 6Hz. 좌뇌 우뇌 차이가 너무 심각은 하지만 기초율동 9, 6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할 때 기초율동이 뭐 7이에요, 7이에요 하지 마시고요. 세타파가 얼마고 알파파가 얼마인데 이게 나왔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세타파와 알파파를 꼭 확인하시고 그것까지 아신 다음에 이걸 꼭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기초율동 잡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시성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3D 그래프 받고 두 번째 기초율동 받습니다. 세 번째가 동시성 보겠습니다. 코헤런스입니다. 코헤런스, 동시성, 좌뇌 우뇌의 연결 협력 상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냐, 동시에 협력하느냐 보는 겁니다. 동시성이 높다. 이것은 0.8 이상, 네, 0.8 이상, 낮다. 0.6 이하. 예, 소통이 잘 된다. 좌우뇌가. 이 좌뇌가 있고 여기 우뇌가 있는데 좌뇌에서 뭐 베르니케 영역, 예, 이게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고 여기 우뇌에서는 이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근데 연결이 잘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연결이 잘 끊어져 있다 하면은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데 여기서 일로 가지 않아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거시기 그거 요즘 내 뭐 기억력이 떨어져서 하는 분들이 전부 이 동시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다음 좌측 전두엽
좌측 전두엽이 판단 분석하는데 이쪽 부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연결돼서 이 대상에 대해서 이성과 감정이 같이 메타인지로 돼서 공존을 하면서 잘 조절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좌측 내에서의 분석, 추리, 그다음에 표현해가지고 계속 따지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전부 코헤런스가 떨어져 있다. 네. 공격적인 사람들. 네. 그래서 어쨌든 코헤런스가 잘 돼 있다 하면은 뭐 집중력, 학습 능력, 기억력, 감정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인지, 이게 정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지 정서가 어, 잘 되고 있다. 예. 인지 정서 행동이 모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헤런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몇 회째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출동을 잡아보십시오. 네, 기출동 잡을 때 첫 번째 딱 떠오르야 한다는 것은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하냐는 건데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하죠. 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더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다시 한번 또 그리면 이 구간보다 이 구간이 높죠.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율동이 있다. 그러면 가장 높은 부분이 여기잖아요. 10. 그죠? 그럼 10의 공시성은 얼마냐? 좌우뇌가 얼마나 일치하냐? 쭉 올라가 보니까 이 정도. 0.78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코이런스가 잘 연결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인지,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산만하다, 학습률 저하다 있다, 사고가 단편적이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지와 정서, 행동 아니면은 AI로 이렇게 진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훈련 후에 자 이분의 기초 활동은 얼마입니까? 채팅창에다 한번 써주십시오. 이분의 기초 활동. 일단 기초 활동이 있냐 없냐부터 판단을 하시고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있죠, 높죠. 그러면 10헤르츠입니다. 그러면 10헤르츠의 코헤런스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0에 0.5 대단히 잘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율동과 세기, 코헤런스, 동시성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기초율동은 좋은데 코헤런스가 안 좋은 사람들. 기초율동 좋아요. 뇌는 잘 돼 있어. 근데 좌우가 안 맞아. 이런 분들 어떤 문제가 있냐? 지속이 안 된다. 순간 집중력으로 있으나 금방 흐트러진다.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못 가고 있다. 네, 머리는 좋은데 성과가 안 나온다. 이해력은 있다. 예. 이해력은 있는데 실행 결과와 연결이 약하다. 아는데 못한다.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걸 끝까지 못할까? 능력은 있는데 왜 결과가 없지? 말로는 잘 이해해. 근데 행동이 안 돼. 평소에 괜찮은데 특정 상황에서 욱해. 예민하대. 일만 해. 취미만 해. 알겠어만 반복하고 다음에 안 그럴게 하고 또 하고 본인도 답답한 느낌. 전부 좌우의 코히런스에 문제가 있다. 네,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면은 코히런스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럼 코히런스를 잘 연결시키는 게 뭐냐? 뇌파 훈련이죠. 왜 뇌파 훈련이냐? 우리 뇌파 훈련은 좌측 뇌와 우측 뇌에서 동시에 일치하는 뇌파가 나와야만, 즉 좌우 뇌가 동시에 연결돼야만 뺑 소리가 나거든요. 네, 좌우 뇌 연결시키는 소리, 땡. 그래서 좌우의 연결이 강해집니다. 네, 저희가 오늘 9시 반까지 합니다. 네, 녹화를 하기 때문에 네, 9시에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올려드릴 테니까 네, 지금까지 들으신 부분은 네,
들으셨다면 다음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밴드별 비율보기입니다. 인지와 정서. 네. 밴드별 비율은 절대적인 쌍대식이 모두 같은 값을 보여주는데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세타파가 두 개가 나오고요. 알파 세타, 알파 저베타 네 가지 비율값이 나옵니다. 세타 대 SMR은 귀 각성 정도, 3 이하면 정상, 그 이상이면 귀 3만 경향이 있고 4 이상이면 귀 3만이고 자폐는 5 이상이다. 예, 첫 번째 줄입니다. 세타 대 SMR. 두 번째, 세타 대 저베타는 활성 정도. 예, 역시 3 이상이면 귀 3만이 있다. 비율은 여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알파 세타, 또 세 번째입니다. 알파 세타, 뇌 피로도, 휴식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지와 관계가 깊다. 수치가 작을수록 피로도가 높다. 네. 1.0 이상이면 좋은 것이다. 최소 0.8 이상이어야 한다. 0.6 이하면 문제가 있다. 그 사이 값은 경계로 보면 되고, 알파 조베타, 네 번째입니다. 뇌의 안정도, 휴식 정도를 나타낸다. 인지와 관계가 있고, 수치가 클수록 안정도 높고 1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 보겠습니다.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그래서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는 인지, 예, 인지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인지를 보는 거고요. 알파 세타, 알파 저베타는 예,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정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와 정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타 대 SMR, 맞을수록 끼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3대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2.1, 2.10이니까 머리가 맑다. 세타 대 저베타, 세타 대 저베타, 낮을수록 끼어있다. 3대 1 이하, 2.69, 2.44. 그래서 머리가 맑다. 그 다음, 알파 세타, 1보다 높아야 한다. 안정 상태다. 0.8 이상이면, 0.8, 예, 이하면 졸립고 인지 기능도 저하돼 있다. 알파 저베타도 1보다 높고 1.5 이상 나와야 안정된 상태가 돼서 이게 안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 세타 대 SMR 5점대가 나오고요. 세타 대 저베타가 5점대 나옵니다. 네. 이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말로 말하면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 어른들은 인지 능력 완전히 저하된 상태로 보게 되겠습니다. 세타파가 어, 그 세타파가 별로 좋은 뇌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지 상태에서 영상 상태 빼고 이게 낮을수록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SMR이니까 무슨 파? 주의가 되겠고 여기 로우 베타니까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이 두 줄을 제가 인지 상태로 본다. 그다음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에서 알파파가 더 좋아야죠. 그렇죠? 알파파가 알파파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1.0 이상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알파 대 세타, 예, 이것이 이제 휴식, 예, 이게 안정이었죠. 안정. 이게 정서. 그래서 인지와 정서 같습니다. 그래서 3대 1 이하로 나와야 하고 요 두 줄은 1.0 이상으로 나와야 한다. 네, 여기까지 밴드별 비율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칭성 보기하고 브레인 맵입니다. 대칭성 보기. 좌우뇌가 어떤 성향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브레인 맵에서 볼 수가 있고 저희 뉴로스펙에서 대칭성 보기 누르면은 좌측이 좋으냐 우측이 좋으냐 그다음에 너무 좌측이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뭐 하는 거냐? 좌뇌, 공부뇌, 언어, 숫자, 논리, 순서, 직선, 분석, 연속적 습관, 습관 이렇게 보고요. 우뇌는 그림, 색상, 공간, 상상, 리듬, 총체, 동시, 창조에서 놀이뇌 이렇게 봅니다. 이건 험한 네, 예, 언어, 예, 좌뇌 변연, 좌뇌 전두엽, 좌뇌 변연계, 우뇌 전두엽, 우뇌 변연계로 이제 사람을 나눈 거죠. 여기까지는 뭐
보지 않아도 되겠는데 좌측의 뇌하고 우측의 뇌 요것만의 차이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연결이 잘 돼 있냐, 그러니까 수학적이면서도 아이디어가 풍부하냐, 수학적이면서도 감정적이고 친화력이 좋냐, 이게 코헤런스라는 겁니다. 잘 연결돼 있냐. 여기가 뇌량이죠. 연결이 안 돼 있다면은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수학적인 사람. 이쪽으로 가면 너무 감정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균형, 좌우 연결, 공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인맵 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요 코죠. 좌뇌 우뇌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 예, 색깔이 이렇게 딱 맞춰야지. 한쪽은 너무 색깔이 막 빨강색, 어떤 쪽은 파란색 나오면 좌측 우측이 완전 나눠져 있다. 브레인맵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또 대칭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좌뇌형입니까? 우뇌형입니까? 네, 로우로 보는 거죠. 로우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5.15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측 뇌가 더 세다. 이렇게 보셔서 이 사람은 우뇌 이렇게 약간 5.15밖에 안 되니까 약간 창의 상상 아이디어, 감정 진화 통찰력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인데 마이너스로 돼 있죠.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마이너스 1, 7, 8, 13, 14 이 정도면 괜찮은데 20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20. 그러면은 자네가 20% 강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쪽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순차, 기계, 보수적으로 더 강한 사람. 우측이 더 강하면 항해 상상 아이디어 풍부, 감정, 친화, 통찰력 이쪽으로 더 강한 사람. 근데 이게 더 문제가 심하면은 자네가 우세하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멈추지 않고 판단, 분석, 따지듯이 말하고 고집스럽고 틀리면 못 참고 통제 성향이 있고 신경 날카롭고 완벽주의, 예민하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우측이 세면 감정이 앞서는 사람. 그냥 느낌이 그래. 좋을 땐 매우 좋고 안 좋을 때는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런 분들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이어진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델타파만 강한 경우 왼쪽 좌뇌가 델타파가 강한 경우 좌측이 세타파가 강한 경우 네. 이런 성향이 있겠죠. 이렇게 나왔는데 한쪽 뇌파만 한쪽 뇌파 이쪽 알파파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0. 네. 운해가 상당히 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배웠죠. 알파파에서 우측이 상당히 강하다.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세타파가 이쪽이 강하다. 그러면은 우측, 예, 좌측이 마이너스니까, 예, 좌측에 대한, 예, 인지 문제. 이렇게, 델타. 그래서 각 델타의 문제, 세타의 문제, 알파의 문제. 이쪽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주의나 활성되는 뇌파인데, 이제 스트레스 뇌파가 되겠죠. 그래서 좌측이 강하냐, 우측이 강하냐. 알파가 좌측이 강하냐, 우측이 강하냐. 세타가 우측이 강하냐, 좌측이 강하냐. 델타가 우측이 강하냐, 세타가 강하냐. 이거 보시면서도 만약에 헷갈린다 하시면 어디? 브레인맵으로 가라. 예, 브레인맵으로 가면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흐릿하지만 예, 다시 보시면 이 코예요, 코. 코고 딱 해서 이게 좌측뇌, 우측뇌입니다. 예. 예를 들면 세타파인데 이 색깔 좀 짙죠? 2.7, 3.17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타파가 3점이 더 강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브레인맵이랑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네, 필요해야 하는데 네, 제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챗봇 혹시 어, 챗봇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네, 제 연락처가 이제 쓰겠습니다. 010 4674 7496으로 요 챗봇이죠. 여기에 이제 뉴로스펙이나 BQ2 측정한 것을 넣으면은 분석이 돼서 좀 나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요 활용한 법에 대한 그 강의가 있고 유의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인공지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쓰실 때, 뉴로스펙이나 BQ2를 넣고 몇 년생, 몇 년생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게. 폐안이 중요합니다. 또 폐안. 폐안 2D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각 지수 분석해줘. 예, 나이, 성별 좋죠? 나이와 성별, 폐안 스펙트럼, 폐안 2D 스펙트럼으로 폐안 2D 스펙트럼 기준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왜? 기초율동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기준으로 각 지수 분석해줘. 이렇게 놓으면 막 이렇게 분석돼서 엄청 나옵니다. 네. 나이, 성별 넣고 2D 스펙트럼 기준으로 폐안 스펙트럼, 폐안 2D 스펙트럼 기준으로 지수 분석해줘. 더 이제 심각하게 얘기하면 신경과 의사처럼 분석해줘. 뭐 아로마 테라피처럼 분석해줘. 아니면 선생님처럼 분석해줘. 하면 이제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막 나온 것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요 강의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요 책부 주소 필요하신 분이나 요 강의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링크로. 네.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조심해야 할 점. 네.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BQ2인데요.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스피드하게, 엄청 스피드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스펙을 했기 때문에 뉴로스펙의 내용들이 빅히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기초율동. 여러분 잡을 수 있죠? 네, 이 2D 스펙트럼에서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하네? 기초율동 인정되겠네? 숫자 8이죠? 8Hz? 세기 여러분 볼 수 있죠? 쭉 가니까 4 정도 나오죠? 코헤런스. 코헤런스는 여기서는 그냥 숫자만 나오죠. 0.96. 잘 연결되어 있네. 그쵸? 뭐 인지, 정서, 아까 했었죠? 네. 저베타파 행동, 스트레스, 델타파 스트레스 신체, 고베타파 정신, 뇌균형, 그 대칭성 했었죠? 네. 코헤런스, 좌우 연결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주절,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네. 스피드하게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활동입니다. 기초활동이 좋으면 이거 전부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인정. 기출등이 나쁘면 이게 너무 좋아도 기출등이 나쁘기 때문에 기출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출동. 네.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수입니다. 속도, 헤르츠,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느려지면 졸리고 무기력하고 인지기능 저하되고 세기죠. 세기는 3에서 8, 3에서 8 정도 나오면 좋습니다. 0.90 이거는 코이런스였죠.
0.8 이상 나와야 합니다. 써드릴까요? 여기는 9에서 일반 성인 기준으로 11Hz 나와야 하고 11Hz가 최고 높아였고 여기는 3에서 8이 나와야 한다. 세기는 세기가 약 그다음에 여기는 0.8 이상 나와야 한다. 예. 안 나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자료도 없으신 분은 제 폰으로 이 자료 달려가십시오. 네.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자료를 AI에다 넣고 어떤 상태인지 분석하면서 틀린 것만 딱딱 체크하고 보면서 설명하십시오. 네. 근데 이 기준값들은 알아야죠. 상식적으로 여기가 2가 나왔습니다. 예. 2가 나왔어요. 약하다는 거죠. 뇌파 세기가 약하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는 거죠. 세기. 세기가 힘 아닙니까?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처져 있고. 예. 0.5가 나와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좌측이 강하냐 우측이 강하냐 딱 보고 야 좌측이 너무 세면 우측이 얘 연결이 감정적인 게 약해가 있구나. 우측이 너무 세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논리 분석적인 것은 안 되겠구나.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속도지 않습니까? 속도가 떨어져 있어. 그건 뭡니까? 물어봐도 뻥 하고 그냥 예, 무기력. 네 이렇게 돼 있죠. 뇌파색이 3에서 8 정도 사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1에 가까울수록 예, 상호작용이 좋다 해서 기준값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네, 이 자료 드릴 테니까 그다음 11Hz 예, 여러분 11Hz가 최고의 뇌파입니다. 네,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우수한 학생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결국 11Hz다. 우수한 지능을 가진 예, 사람이나 영재를 포함해서 뇌파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때 상위 알파 대역 즉 10에서 11Hz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기화, 코헤런스, 동기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이게 뭐냐? 여기가 10에서 11Hz 나와야 하고 0.90 나오면 압도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인지 12는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세타파와 알파파에서 알파파가 강한 경우 그럼 12 인정. 근데 세타파가 강하다. 그러면은 의미 없는 겁니다. 무조건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하면 인정. 그런데 보통 10이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나오면 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전두엽, 인지 24점 이상 나와야 합니다. 예, 근데 25점도 힘듭니다. 26점까지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예, 설명을 합니다. 26점도 위험하다. 더 이상 떨어지면 낭떠러지에 왔다. 뇌파 훈련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인지 20에서 23 경도 인지 장애 어르신들 아이들 경계선 지능화 느린 학습자 20 이하면은 치매 어르신들 치매 아이들은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 예, 의심이 됩니다. 전부 인지만 보지 마시고 기초 율동하고 같이 보셔야 합니다. 아시죠? 기초 율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수면 상태는 요 회색 공간 플러스 쪽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5점 이상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수면이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뇌 피로도입니다. 뇌 피로도 적어놨습니다. 수면이나 졸음의 정도, 뇌 피로도. 예, 아시죠? 수면 상태라든가 뇌 피로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으로 막 마이너스 나왔는데 난 잠을 잘 잔대요. 근데 저희가 잠을 잘 자는지 안 자는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우기시는데
그럴 때 되게 피곤한 상태거나 특히 오후에 측정했을 때 그럴 때는 피로도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싸우지 마시고요. 피곤한 겁니다. 수면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이 상담의 폭, 그다음에 정서, 요 40과 60 중간 안에 다운해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좌측이 이렇게 가 있다 그러면은 좌뇌 우세율, 우울증. 근데 우뇌가 우세하다 하면은 불안, 우울증 의심. 네, 그래서 요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취 강하다, 우울증. 우울증이 강하다, 감정 조절 힘들고 사회 상호작용이 어렵다, 조울증 의심된다. 네. 그 행동, 더 베타에서 했었죠. 자책이 강하다. 좌측 내, 표현하고 분석적이죠. 분석된 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좌뇌가 너무 강하다. 공격적인 사람들이죠. 우뇌, 감정적인 사람들이죠. 소극적, 비언어적이죠. 더 계속 강하지만 강해질수록 폐쇄적이고 방어적이고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 정신 스트레스에서 신체가 육체, 아니, 델타파, 신체가 델타파, 정신이 고베타파. 네. 스트레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에서 주의 산만 아니야. 예. 정신이 산만 아니야. 움직임, 움직임과 과잉 행동이 있는데 요 비슷하죠. 근데 이 행동이 움직임이 더 심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회사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저희 병원에서는 의료용에서는 산만도를 ADD로 얘기하고요. 움직임을 ADHD, 과잉 행동을 예, 자폐 스펙트럼 이렇게 의료용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저희가 해놓습니다. 뇌 균형입니다. 라우와 밴드가 나오는데요. 라우는 원시 뇌파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좌측이 강하냐 우측이 강하냐 이걸 한 번에 볼 때는 라우로 봅니다. 밴드는 특정 뇌파가 어디가 더 세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좌측이 강하냐 우측이 강하냐. 그러니까 좌측 뇌 기능과 우측 뇌 기능을 좀 봤습니다. 그다음 좌우 연결, 네, 코히런스가 일관성이고 상관성이 나옵니다. 예, 상관성은 전체적인 걸 보는 거죠. 전체적인 거. 특정 시간에 자원에 상관돼 있냐. 시간. 네, 일관성은 주파수를 보는 겁니다. 결국 치면 좌우 연결이 잘 돼 있냐 보는 거죠. 그래서 40점, 60점. 네.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상관성, 네, 일관성. 네. 이건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네. 시간상 제가 이건 또 넘어가도록 하고 그 자료를 네, 어떻게 드려야 하나? 다음 시간, 다음 목요일 날, 어, 8시에 또 하거든요. 그때 상관성, 일관성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 능력, 휴식 주의 1분씩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25점, 28점, 28점이 나와야 하고요. 어, 이게 휴식이 짧다, 주의력이 짧다, 집중력이 짧다 하면 그냥 그대로 휴식이 짧으니까 피곤하거나 주의력이 없거나 집중력이 없는 상태고요. 이대로 계속 점수가 나오면 좋은 상태고 이게 점수가 지나치게 되면 휴식이 많기 때문에 멍한 상태가 되고 주의력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결정장애가 생기게 되고 집중력이 너무 강하게 되면 고집스럽고 나만의 세계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25점, 28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증상의 경중은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위에 문제점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할 것인가. 이걸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 기초활동은 좋은데 이쪽이 너무 강해. 그랬을 때 이걸 좀 심하게 얘기할까? 좋게 얘기할까 했을 때 증상의 경중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60점 이상 되면 좀 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안 나왔을 때 불안, 스트레스, 수면, 집중력저하, 신체적 문제가 있고 SM알파가 안 나왔을 때
불안, 긴장, 스트레스. 예. 집중력이 안 좋았을 때, 예, 다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들이 생기죠. 네. 훈련 모드는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무조건 기초율동입니다. 네. 기초율동 주파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다른 지수값들은 문제가 있어도 완화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요. 지수값이 좋다고 해도 기초율동이 7이다. 그러면은 안 좋은 겁니다. 기초율동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분은 어떻습니까? 네. 두 개, 랩함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델타 세타가 너무 세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세타파가 알파파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보시면 알죠? 세타파가 7.6, 6.1이고요. 알파파가 4.25, 4.36입니다. 그러면 세타파가 강하죠. 그러면은 기초율동은 9Hz는 9Hz가 있어도 델타 세타파 때문에 그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9Hz입니다. 천지 차이죠. 세타파가 강합니다. 그래서 기초율동이 9Hz가 있어도 델타 세타가 높아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네. 인지 점수, 기초율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수들도 증상의 경중 60으로 봤기 때문에 크게 보셔야 합니다. 네. 이 친구 이제 델타 여기 보십시오. 뇌파가 쭉쭉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 뒤에 이런 거는 이제 눈 깜빡임 뇌파라면 요 뒤로 내려오는 것이 몸 떨림 뇌파입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딱 여기도 내려오고 있고 여기도 내려옵니다. 이 친구에 틱장애가 있는 친구거든요. 네. 눈을 떴을 때는 개안 뇌파에서는 더 간의 운의 분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해서 이렇게 기출동을 잡을 수가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뇌파를 한번 분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스트레스 상당히 강하고요. 네, 정서도 네, 이런 우측뇌가 강하고 행동도 우측뇌가 강하잖아요. 이럴 때 이 증상의 경중을 좀 심각하게 얘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행동을 자기만의 보고 있고 정서도 약간 감정 기복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 차이를 38, 62니까 약하게 볼 거냐, 강하게 볼 거냐, 증상 경중 보시고 예, 이쪽 데이터, 예, 2D 스펙트럼, 3D 스펙트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강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산만하고 몸을 움직이고 있고 뇌균형이 완전히 지금 불균형하고 있고 상관성 뚝 떨어져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안정된 여기 보시면 기출율동 나오고 있고 눈 깜빡임 뇌파만 나오고 있고 몸떨림 뇌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세타파 대 알파파의 비율이 세타가 1.12, 1.31이고 알파파가 2.23, 2.16이에요. 그래서 알파 비율은 낮지만 이 친구의 기출율동은 인정된다. 이 친구는 9Hz가 정확하다. 예. 그 다음에 이 0.94, 0.94의 정확하게 공식성 인정되고 있고 인지 34점. 네. 여기 문제가 있더라도 막 이 차이 나잖아요. 행동 34, 66. 갑자기 행동은 운해가 강한데요. 그래서 증상 경중 보시고 21, 27이에요. 예. 증상의 경중이. 그러면은 약하게 보셔도 된다. 휴식 6점. 괜찮습니다. 증상의 경중. 약간 지금 뭐 네트워크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심한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기초율동이 좋고 증상 경중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혹시나 뇌파 측정은 뭐 언제든지 가능하죠. 어린아이들은 5분 20초 못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 2분 20초 정도 뉴로스펙으로 측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3살, 4살, 5살, 5살부터는 뭐 5분 20초 다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적 장애인들도 측정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네. 뉴로스펙은 2분 20초입니다. 뇌졸중, 이런 분들도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논문도 많이 있고요. 검사가 평생, 뉴로스펙이 평생 무료입니다. 횟수도 무제한. 네. 뇌 상담사 교육은 따로 신청. 네. 본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뇌파 검사, 뉴로스펙만 평생 무료로 지금 저희가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 많이 움직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ADHD, 자폐아도 움직이는데 당연히 움직이는 뇌파로 나오고요. 그 다음 훈련시키면서 3개월, 6개월 됐을 때 델타 세타파, 움직임 뇌파가 얼마나 줄여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움직여도 그냥 측정하십시오. 막 움직이지 않게 막 뉴로스펙은 측정 프로그램입니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냐? 뉴로스펙으로의 효과를 그러니까 뇌파 측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뇌파 측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나 어떤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죠. 네, 뉴로스펙은 뇌파 측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상 이런 거 있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 실시간으로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을 때 뉴로스펙이 좋고요. 훈련을 하려면 뉴로 헬스라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시거나 브린트라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셔서 그러니까 훈련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측정 프로그램만 설명드렸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목요일 날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파 측정이 평생 무료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뉴로스펙만. 예. BQ2는 한 건당 금액이 있습니다. 네. 뉴로스펙만 평생 무료. 네, 뉴로스펙은 그러니까 5가지 본다고 했죠? 네. 3D 스펙트럼, 2D 스펙트럼, 동시성, 밴드별 비율 보기, 브레인맵. 기초 활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뉴로스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정에 한 대씩은 있어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저희가 뇌파 측정할 거 그 비용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ADHD는 뇌전증 다 있습니다. 근데 뇌전증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증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뇌전증 있는 분들은 깊은 수면 뇌파를 봐요. 그 사이를 찌름이 얼마나 강해 있는가. 예. 그래서 그리고 대뇌 피질이라는 저 깊은 뇌파를 볼 경우에는 이제 수면 뇌파도 보는데 ADHD는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제거할 수 있고 뇌전증 있는 사람들은 어, 저희가 대뇌 피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뇌파랑 똑같습니다. 네, 기초 율동을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기 조절이 종합이 0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 휴식주의 집중이 몇 점 나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 조절 검사라는 것은
현재의 피드백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주 힘든 상태다. 바로 현재 피드백 능력이 지금 없다. 그냥 전체의 뇌파 상태가 아닌 피드백 상태. 예, 차이점이 있죠. 인지 스트레스 뇌균형 이런 것은 지금 뇌파인데 뇌파를 보는 건데 자기 조절은 피드백이 되냐 안 되냐 보는 거예요. 지금 뇌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뇌전증과 자폐가 같이 있다면 그 뇌파는 자폐 뇌파와 똑같이 나옵니다.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데 이렇게 델, 델타, 세타, 알파파의 비율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항목만 보시지 마시고요.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데 이 친구의 세타파와 알파파의 세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약을 드신 상태에서 측정했는지,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측정했는지 해서 그 측정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요. 언어 발달 장애인데 인지 부분이 정상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훈련시키면 더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해서 어 다른 분명히 세타파가 더 강할 거예요. 네, 네, 세타파를 낮춰야 되죠. 언어 발달 장애가 있다면 좌뇌의 신경망, 전두엽과 좌측 뇌의 신경망이 잘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측 세타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가지고 언어 발달 장애와 좌측, 그다음에 전전두엽 이쪽에 이걸 좀 분석을 해서 부모님에게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한테 설명할 때 말 더듬과 호흡 훈련의 효과, 말 더듬에 대한 뇌이완의 효과, 말 더듬에 대한 집중력의 효과, 말 더듬에 대한 명상의 효과를 전부 증상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헬스장 가서 엮기 들잖아요. 지겹습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헬스장에 가서 엮기를 들까요? 그래서 의도를 목표에 집중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분석은 AI를 좀 활용하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챗봇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하다 보면 예, 이게 다 경험이고 데이터거든요. 하다 보면 맨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뉴로스펙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BQ 많이 쓰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우리 매출 올려야 하는데 BQ도 많이 써야 하는데 예, 많이 배우려면 뉴로스펙을 많이 해서 눈도 감아보고 다리도 떨어보고 아 내가 피곤할 때 뇌파 측정해보고 아 스트레스 받을 때 뇌파 측정해보고 저 친구가 지금 술 마시는데 한번 측정해볼까 해서 측정도 해보고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막 분석해보면 어, 내가 봤던 뇌파가 또 나오네 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딱 얘기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쪽집게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많이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